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전국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그냥 집에만 콕 박혀 있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추울 때는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만 있는 편인데 이번 겨울은 다행히 춥지 않아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겨울이 따뜻하기만 하면 문제긴 문제인데 그래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이 펑펑 쏟아지는 눈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갈수록 눈을 보는 게 쉽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 축제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서 정말 다양한 겨울 축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포항은 아니지만 대리만족으로 겨울의 축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전국시대의 첫 소식은요. 추위 부심 가득한 제천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겨울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충북 제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겨울 축제가 한창이기 때문인데요. 멋진 얼음성을 비롯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제천 겨울 축제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14도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포근해 평년보다 최대 7도가량 높은 비교적 포근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올겨울은요 지구온난화로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와 여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우 추워. 충북 제천은 추위로 유명한 고장이라는데요. 많이 춥죠. 많이 추운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단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봄처럼 살아요. 이 정도 추위는. 강원도가 따뜻할 정도예요. 봄 날씨 정도 느껴질 정도로 있어요. 저기 영하 24도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추워요. 저 날씨가 철원하고요 제천하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춥기로 유명한 고장 제천에서 아주 특별한 겨울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얼음성이 있어요? 여기는 제천 얼음 페스티벌의 메인 테마존인 얼음성입니다. 얼음 페스티벌이요? 네네. 저희가 지난 12월 20일부터 제천에서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을 열고 있어요. 눈과 얼음을 소재로 한 다양한 조각품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썰매장, 또 낚시 체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눈과 얼음을 구경하기 힘들다는 올겨울. 이곳 제천에 오면 눈풍년, 얼음풍년입니다. 다양한 얼음 조각품과 얼음으로 만든 미끄럼틀까지 신나는 겨울왕국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이렇게 얼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또 되게 색다르고 그러네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희도 호주에 살아요. 네. 호주에서 오신 거예요? 네. 와 호주는 지금 날씨가 어때요? 아주 덥죠. 더운데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 너무 추워요. 역시 제베리아. 네. 이렇게 마무리가 어때요? How is it? It's good. It's good. 제천 겨울왕국 메인 테마존인 얼음성에는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이글루도 있습니다. 이글루 안이 생각보다 쾌적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울라프 조각상도 있었는데요. 저랑 닮았죠? 제천이 전국에서 가장 추운 동네잖아요. 제베리아. 그래서 저희가 얼음 조각을 해놓은 지 벌써 20일이 넘게 지났거든요. 통상 한 하루 이틀이면 야외에 얼음 조각들이 있으면 얼음이 다 녹아버려요. 제천에서는 추운 날씨 덕분에 이게 20일 동안 이렇게 제 모양을 잘 갖춰갖고 아직도 가고 있고요. 이번 얼음 축제 기간 동안 평소 가볼 수 없었던 특별한 공간도 개방이 되었는데요. 220m 길이의 부교위를 건너면 로맨틱 아일랜드로 변신한 신비의 섬 순주섬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저희가 겨울축제를 하면서 1년에 딱 한 번 이 섬을 개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교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섬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작은 섬이라서 더욱 아름다운 로맨틱 아일랜드 순주섬에서 겨울의 이색적인 낭만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체험도 있습니다.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눈썰매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겨울을 즐기는 최고의 놀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어떤 줄이에요? 눈썰매 타려 기다리는 중이에요. 눈썰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다. 저도 눈썰매 체험해 봅니다. 가자! 이야! 우와! 오! 가자!
이곳은 제천 역사박물관 옆에 조성한 50m 길이의 눈썰매장.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신난다, 너무 신난다. 눈썰매 타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와, 저분이 선생님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기를 좀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견학으로 왔어요. 아, 진짜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계속 타고 싶고 재밌었어요. 네, 추억도 쌓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가 많았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어라는 물고기를 잡는 체험인데요. 아, 공어가 뭐예요? 이제 공어는 원래 빙어인데 요 제천에서는 속이 잘 보는 데서 공어라고 합니다. 아, 맨손으로 잡으려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차갑잖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맨손 공어 잡기에 나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맨손 공어 잡기 성공. 으아! 어린 아이들도 추위를 잊고 맨손 공어 잡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와, 우리 친구 몇 마리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우와, 셀 수가 없네. 봐봐. 꼬마 강태공이 여기 있었네요. 아니, 아저씨는 지금 발이 너무 시려운데 안 추워요? 좋아요. 춥긴 추워요? 그래도 이렇게 잡는 게 재밌죠? 네. 와, 그럼 또 잡자. 계속해서 추위를 참아가며 맨손으로 공어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은 공어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옆에 구워먹기 체험존이 있었는데요. 화로가 준비되어 있어서 군고구마를 구워 먹어도 좋고 갓 잡은 공어를 이곳에서 익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재밌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즉석 공어구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초장에 찍어 입속에 쏙 넣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와, 고소해요, 고소해. 오, 그리고 살살 녹아. 너무 맛있어요. 우와, 대박. 뜻밖의 맛집이로구나. 즉석 공어구이 최고예요.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눈과 얼음의 나라에서 다양한 체험들로 신나게 겨울을 즐겨봅니다. 아빠가 끌어주는 눈썰매를 비롯해 전통 썰매와 얼음 자전거, 그리고 인기 만점 사바리 썰매까지 즐길 거리 가득한 이곳은 제천 겨울왕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마술 공연까지 정말 즐길 거리가 가득하네요. 얼음 페스티벌이 열리는 의림지뿐 아니라 제천 옛 동명초 부지에서도 신나게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여기는 그 구 동명초 스케이트장 부지에서 여름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스케이트장이에요. 이번 겨울 시즌에만 운영이 되고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월 9일까지 운영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포근해진 날씨 때문에 눈 보기도 어렵고 추위도 예년만 못하다고 하는데요. 이곳 제천에서만큼은 겨울 추위와 겨울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겨울왕국이니까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얼음 조각들을 좀 규모를 늘리고 조각품 수를 좀 많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얼음 축제는 1월 27일 날 끝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눈썰매장이 저희가 제천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 눈썰매장은 눈이 자연스럽게 다 녹아버릴 때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눈썰매 가지고 제천 오시면 언제든지 눈썰매 타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 예상에는 한 3월 초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천은 제베리아니까요.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다음에 또 만나요. 갑시다. 야! 충북 제천에서는 올겨울 제2회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멋진 얼음성과 귀엽고 신기한 얼음 조각들을 만나고 하얗게 펼쳐진 눈 위에서 신나게 눈썰매 체험도 합니다. 앞으로도 제천은 겨울이 올 때마다 신나고 즐거운 겨울왕국이 될 거랍니다.
네, 겨울 축제 현장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소개해 드린 제천은 이 제대로 된 겨울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게요. 아쉽게도 축제가 끝은 났습니다. 하지만 눈썰매작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내년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요. 똑수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에 이 기분이 사실 추우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계절에 생기기 쉽다는데요. 오늘 똑주부와 함께 우울증 극복해볼까요? 찬바람 쌩쌩 불어오고 흐린 날이 많은 겨울. 이맘때면 슬픈 일도 없고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활기가 넘치던 똑주부도 그래서 요즘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데요. 날도 춥고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니 저만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우울증인가요? 계절성 우울증이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일조량의 영향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특정한 계절에 우울증이 발생할 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조량이 많이 부족한 가을과 겨울에 이러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우울증 환자 중에서 약 20% 정도가 가을과 겨울에 증세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의심 증상은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불면과 식욕 저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에 집중을 하려 해도 일에 효율이 나지 않아 많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로하고 잠이 오지 않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론 불안하고 건망증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 의심 증상이라는데요.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는 우울증, 명절 전후에도 많이 발생을 한다는데요. 명절을 보낸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면 서운함과 상처를 줄 수 있어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혹은 서로의 마음 상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즐거운 활동을 통해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 무기력할 때에는 이러한 활동을 할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분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과 즐거운 경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스스로에게 처방하시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찾은 곳은요. 벌써 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부터가 쿵짝쿵짝 몸을 흔들게 하는데 들어가 보죠 뭐. 문을 열자마자 펼쳐지는 신나는 노래교실. 많은 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셨는데요. 어머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절로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싸 소리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이에요 뭐 우울증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아 우울증이 뭐예요? 교육의 힘이에요. 이렇게 노래 안에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사실 감정놀이거든요. 신체놀이고 그걸 다 발산해내고 마음을 담아서 다 던져버리니까 속이 환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진짜 뭐 몇 마디 따라하지 않았는데도 속에 있던 게 어떻게 쫙 노후 문제 등으로
우울증으로 경제적 불안감도 생기고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데 막중한 책임감이 쌓이면서 삶에 대한 회의가 크게 느껴지는 중장년층. 이 시기 여성들의 우울증 치료에도 노래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도가 심각하다면 병원을 찾아야겠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나게 노래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아유, 저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한 걱정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들 때문에 좀 속 썩인 그런 게 그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교실 이제 누구 따라서 나오게 됐는데, 아유 막 노래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요? 예, 눈물이 나오는데 아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선생님한테 기를 받은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네네. 그래가지고 남들이 어쩌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다 그래. 아이고. 폈다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아. 아무래도 제 인생의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노래만 나오면 저절로 흥이 나거든요. 신나고요. 그전에는 어떠셨나요? 그전에도 조금 좀 이렇게 활달했지만은 지금 더 활달해진 것 같아요. 아마 내 생활의 활력소? 네네. 비타민. 신나고 밝게 노래와 율동으로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은 노래교실 회원들. 우울하다 싶으면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해보세요. 자, 여러분 노래 하나로다가 우울한 기분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이번엔 대전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바로 좋은 향기를 맡는 거라는데요. 생활의 활력을 향기로 되찾아준다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신선우 씨. 아로마 테라피란 식물의 향과 약효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요법인데요. 너무 많이 보태신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향기 하나로 그 갖가지 스트레스를 다 잠재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가능합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를 맡냐면은 에센셜 오일이라고 식물의 씨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그런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네, 그거는 직접 맡아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도 닿아 있다고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로마 테라피. 약초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한방 역시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라는데요. 자연의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은 높아지고 또 몸의 치유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뚜껑 여셔가지고 맡아보시면서 좋은 거부터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은 어떤 상태신지 제가 진단을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이거 쪽집게입니다. 진짜요? 네. 다양한 꽃과 뿌리, 잎과 나무 껍질, 과일 껍질 등을 증류하거나 냉각 압축해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가지 종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다고 나오신 쪽 향이 지금 필요하시다라고 나온 건데, 가령 이 시트러스 블리스라는 향은 활력을 주는 오일입니다. 이 활력을 주는 오일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 건 지금 피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이 원하고 있어. 네, 그리고 요게 우울증 해소 오일입니다. 이게 좀 뒤쪽으로 갔다는 거는 좀 일단 향이 말하는 바로는 그렇게 막 우울하진 않고 기분은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전문 진단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되게 기분은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명절에 네. 설거지만 하는 설거지 담당 며느리라서. 이번에는 아로마 테라피 하나로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봤는데요. 60가지 향료 중에서 기본이 되는 향을 고르고 단품 향료를 몇 가지 더 골라 예쁜 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신중하게 고른 향료를 섞으면 드디어 똑주보 향수 완성! 야, 이거다. 진짜 코를 가져다 대기 전부터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이 향기로 우울한 기분 확 날려버리세요. 우울증이 다 뭐예요? 요 향기로 날려버리자고요. 겨울이라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 것 같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집안을 밝게 가꾸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좋은 향기를 더해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우울증 안녕!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울수록 이 뜨끈해지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더 입맛 당기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화천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맛집인데요. 몸에도 좋고 맛까지 좋은 뜨거운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뜨끈한 국물 당기시죠? 든든한 한 끼 간절하시죠?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겨울나라 화천의 뜨거운 메뉴들 지금 소개합니다. 아니 날씨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개구리들도 겨울잠에서 깼다고 하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겨울잠을 자야 해요. 아니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를 조심하시려면 뜨끈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화천에 왔는데요. 화천에는요 맛있으면서도 뜨끈한 음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천 먹방 투어 지금 함께 가시죠. 아름다운 풍경과 청정수지를 자랑하는 화천군 감동면 8호. 짹짹 춥고 허울 땐 8호로 오세요. 짹짹.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보양식이 있다는데요. 와, 여기 식당 맞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멋진 예술약품과 골동품들이 마당부터 식당 안까지 한가득. 사장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해요. 일단 음식점 분위기가 달라요. 골동품도 있고요. 뭔가 되게 오래된 전통 맛집인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블루리본 서베이라고 일명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 인증서 같은 거라고 합니다. 추워 너무 추워. 진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추워. 사장님 따뜻한 거 한 그릇 주세요. 이런 우리 귀여운 아가씨가 많이 추우신가? 사장님이 분위기가 있죠? 따뜻한 한 그릇이 이만큼의 사랑이에요. 어죽탕이요. 사랑이 가득하신 로맨틱가이 사장님. 뜨거운 가슴으로 8호호에서 잡은 물고기 손질을 시작하십니다. 손질한 고기는 5시간 동안 푹 삶은 다음 이렇게 맷돌기계에 곱게 갈아주는데요. 이게 바로 보약입니다. 붕어하고 민물새우하고 산천어 고기를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과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는 과정이죠. 물고기를 곱게 그래서 이제 원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8호의 건강이 농축된 어죽은 소트로 옮겨 각종 향신료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는데요. 물고기가 강의 맛이라면 이 비법 소스는 산의 맛. 이거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 잡내를 좀 잡아주는 형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한 12가지 들어간 약재 액기스입니다. 자, 이번엔 건강 위에 맛을 첨가할 차례입니다. 뚝배기에 1인분씩 옮겨 담아 가진 양념과 함께 끓여내면 영양 만점! 청정 대자연의 맛 어죽탕 완성이요! 일단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좋으니 기대가 되는데요. 한 숟가락 더 넣는 순간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 갈아놔서 그런 거지. 물고기가 씹히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여기에 몸에 좋은 거 일단 다 들어간 거잖아요. 8호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재료가 이 국물에 다 녹아 있다고 봐야죠. 이 어죽이 단지 뜨거워서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해서 몸속에 보일러를 켜주는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신선의 한 끼. 화천에서 이렇게 어죽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올해 꼭 20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요리를 해오시면서 사장님만이 난 꼭 이것만은 지킨다 뭐가 있을까요?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만한 손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매장에 대한 애착, 표현 이런 걸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8호의 자연예지와 강가에 정착했다는 사장님.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8호의 맛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죽탕의 감동이 소화될 때쯤 두 번째 맛집을 찾아 화천 읍내로 왔습니다. 제가 기분이 울적할 때 친구나 가족들이요 연희야 고기 먹으러 갈래? 요 한마디면 저는 싹 풀리더라고요. 저한테 고기는 운명 같은 존재인데요. 8호에서 물고기를 먹었다면 이번에는 육식을 먹어야겠죠. 여기입니다. 내 배를 채워줄 곳.
보이는 시선 강탈 메뉴 왕갈비탕.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마침 주방에선 육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한약방도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 무, 파, 양파, 고추씨, 예, 여기 20가지 저희가 건강식에 좋은 냄새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많이 넣어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 이제 손님들한테 줄 수 있을 때 이제 고기라는 곳에서는 잡냄새도 있고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잡냄새도 잡고 건강식이 돼야 되니까 건강에 필요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육수에 푹 우러나는 동안 갈비탕에 들어갈 고기 손질도 필수. 초벌 작업이라 해서 기름이나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육수나 이런 것이 선도가 좋고 깔끔한 맛이 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비켜요 비켜, 고기 들어갑니다. 뼈 마디마디 살이 잔뜩 붙어있는 갈비는요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푹 삶아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고기가 있나니.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맛있는 갈비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뚝배기에 큼직한 갈비를 3대나 넣고 진국 육수를 채워 바글바글 끓여주면 속이 든든, 감기 걱정 뚝, 푸짐한 수제 왕갈비탕 완성이요. 우와, 고기 실화인가요? 이거 만화 속에나 나오는 고기 아니죠? 이럴 땐 뼈를 잡고 뜯어주는 게 예의죠. 고기 뜯방 시작합니다. 나 전세계 육식동물이었나봐요. 맛있어요. 어떡해. 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 저 오늘 갈비국 또 맞았어요. 분명히 한 그릇인데 갈비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어쨌든 발골 성공했습니다. 요새 추운 날씨에 요거 한 그릇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푸짐한 상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갈비탕을 주실 때 사장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적으로 많이 서로가 이제 피곤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주는 음식이니까 푸짐하게 넉넉하게 줌으로써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뭐 착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양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푸짐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내면 사창리로 갑니다. 화천에 이렇게 맛집이 많을 줄이야 몰랐는데요. 세 번째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슬슬 3차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주문부터 해야겠다. 사장님, 핫한 짬뽕하고 짜장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웍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볶기 시작하는 사장님. 이건 뭐 평범한 중국집 아닌가요? 그런데 잠깐 딱 걸렸어. 이거 뭐예요? 지금 뭐 뿌린 거예요? 비법 소스죠? 맞죠? 까만 액체 쓰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에스프레소 원액입니다. 네? 커피를 넣는다고요? 저희가 이제 후라이팬의 새냄새랑 고기의 잡냄새를 이 에스프레소가 잡아줍니다. 잡내 없이 깔끔하게 볶은 재료를 진한 짜장 소스와 함께 부글부글 끓이면 끝이 아니죠. 돌판 해물짜장의 활용점정. 자글자글 끓는 소스 위에 소복히 덮인 치즈잎을. 와, 이럴 땐 비주얼 깡패라고 합니다. 짜장파가 있다면 짬뽕파도 있는 법. 이번엔 매콤함을 듬뿍 추가한 볶음 짬뽕 들어갑니다. 감칠맛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장님만의 수제 비법 조미료를 넣어주고 짬뽕에서도 빠질 수 없죠. 불맛 가득 품은 고소한 치즈잎을 덮어주면 식지 않는 열기, 식지 않는 행복, 돌판 짜장과 짬뽕 대령이요. 지금부터 아무 말도 시키지 마세요. 제 입은 먹는 일에만 집중할 겁니다. 뭐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드시는 분들은 치즈랑 짜장이 만나면 느끼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느껴지잖아요. 네, 저희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이제 기름 양과 치즈가 만나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 이거 괜찮다. 이번엔 치즈 볶음 짬뽕. 이 조합은 100%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콤함과 치즈가 굉장히 원래 잘 어울리는 거 다들 아시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에게 인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남녀 그 젊은 층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군인분들, 커플분들 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셔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사장님의 꿈이 담긴 특별한 퓨전 요리. 그 열정이 전해져서 손님의 마음도 덩달아 뜨거워지나 봅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 건강한 식재료와 얼지 않는 푸짐한 인심, 또 손님을 생각하는 뜨거운 정성까지 추워서 더욱 맛있는 화천의 맛집들 꼭 한번 들러보세요. 네, 어죽탕과 갈비탕 그리고 퓨전 짜장과 짬뽕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죽탕과 갈비탕은 몸이 뜨끈해지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짜장과 짬뽕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치즈가 쭉쭉 늘어나던데 너무 맛나 보이더라고요. 네. 사장님의 열정까지 듬뿍 담아낸 메뉴 잘 만나봤습니다. 맞아요. 이 어죽탕 사장님은 한 카리스마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 멋쟁이 사장님의 열정까지 듬뿍 담아냈던 어죽탕, 그리고 뚝배기 한 그릇 가득 담겼던 그 영양 가득한 갈비탕까지 정말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해로 떠나볼까 합니다. 새벽부터 이것 때문에 자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선상 낚시를 위해서인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뜨거운 일출과 함께 바다로 뜬 이유. 형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맛에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툭툭거리는 손맛. 힐링, 치유받는 느낌. 그래서 청정 남해바다에 경남아 사랑해가 떴다. 기다림은 곧 즐거움이 되나니 찬바람마저 달콤하다는 열혈 강태공들과 함께 월척 만나러 갑니다. 쪽빛 바다를 우아하게 눈에 담기는 무슨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낚시는 시작된다. 저 부산 영도에서 왔어요. 사천에서 왔습니다. 볼락 낚시, 열기 볼락. 추운 겨울이면 바다를 후령한다는 볼락을 위해 달콤한 잠도 반납한 채 배에 오른 사람들, 오늘 기대해도 될까요? 바다가 허락한다면 뭐 많이 잡아야죠. 자, 만선의 부푼 기대를 안고 바다 앞으로 출발. 바다 낚시 포인트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있는 축복받은 보물섬 남해. 오늘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먼 바다로 달려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후에는 기상이 좋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람을 피해서 들어가서 낚시를 할 예정이에요. 30 몇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바다가 올해 바다가 이상해요.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낚싯배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부라든지 바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끼 끼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가지채비. 바늘이 6개 있습니다. 가지채비는 말 그대로 나뭇가지처럼 여러 개의 바늘을 이용해 많은 양의 고기를 잡는다는 것. 드디어 오늘의 포인트, 갈도 앞에 낚싯대는 던져졌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이게 노하우가 한 마리 물어도 안 올리고 여러 마리 태운 다음에 같이 올리고 이렇게. 바로 그때, 에이 설마 벌써? 진짜 잡았다. 아니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오듯이 평화롭게 잡혀도 돼요? 몇 마리가 낚시 올라오는 거야? 5마리. 영광이죠 이게. 첫 곡이니까 잡는 데까지 잡아봐야죠. 남해안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어종 볼락. 에? 한참 손맛 좋았는데 갑자기 이동한다? 한 포인트에서 고기 어느 정도 안 나오면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다음 포인트에서 또 그만큼 고기를 잡아내고 그 다음 또 다음 포인트가 또 그만큼 잡아내고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쯤 조항이 이제 차오르는 건데. 여기에 낚시 초보도 1타 5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눈치채셨나요? 우리 선장님 포인트를 또 고기가 있는 포인트로 이동을 해주시니까 감으라면 감고 내리라면 내리고. 제 말만 잘 들으면 되죠. 어딜 가나 거기에 현지 바다에 맞는 선장님들이 최고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최고 잘 들어야 돼요.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 예년보다 늦은 겨울 낚시. 걱정도 잠시. 그냥 넣었다 하면 백발백중. 묵직한 손맛으로 화답하는 남해바다. 한편 바다와 힘겨루기 한판 중인 낚싯대 발견. 멀리서부터 아우라를 풍기며 올라오는 주인공은 바로 참돔입니다. 참돔.
자연산 참돔입니다. 원래 이런 맛에 낚시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갯바위 낚시와 선상 낚시 그 매력이 궁금하다. 잡고 싶은 고기마다 달라요. 이런 거 잡을 때는 선상이 낫고 원래 무슨 고기든 선상이 확률은 더 좋은데 갯바위 낚시 매력하고 선상 낚시 매력이 틀리죠. 조항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물고기가 좀 많이 잡히고 편하게 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집에 반찬 만들어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매력 덩어리 볼락입니다. 낚시 시작 6시간째 오로지 낚시밖에 모르는 남자들. 그때 다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안쪽에는 너무 사이즈들이 작아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그냥 큰 거 한번 잡아볼까 싶었죠. 모름지기 대물은 준비부터 달라야 하는 법. 바늘 바꿔란다. 이 바늘은 뭐 틀리죠? 저희가 아까 쓰던 거는 6개. 바늘이 6개인데 이거는 10개. 바늘의 개수에서부터 느껴지는 비장함. 10마리 다 태울 겁니다. 투입과 동시에 뭔가 느낌이 왔다. 낚싯대만 1m 들어야 1m 딱 든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두두두두 하면은 그 다음에 감아줘요. 그 다음에 한 50cm나 감아줘요. 백문이 불여일행. 일단 당기자. 소형종인 볼락, 특유의 톡톡 건드리는 손맛을 가진 겨울 낚시의 최강자. 읽다시피 가능한가요? 와, 거의 다 태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1타 8피. 형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을 뚫고 나온 낚시 8시간 경과. 전투 낚시죠. 네? 전투 낚시죠. 전투 낚시.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 먹는 시간까지 솔직히 아까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틈틈이 허기를 채우고 낚시에 올인. 겨울 고기가 다른 때보다 맛있으니까 그 반찬 잡으러 온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마다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올해는 조금 덜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보다 포인트도 상당히 많고 어종도 다양하고 이제 계절마다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이제 사계절 다 됐다 보면 되죠. 일출과 함께 시작한 겨울바다 낚시. 일몰까지 푹 빠져드는 이유. 툭툭거리는 손맛 그리고 그걸 잡아 올렸을 때 쾌감. 이 낚시 하는 자체에 그냥 힐링되는 게 낚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1등이 누구요? 네, 감사합니다. 재미난 시간 보내고 손맛도 보고 오늘 참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맛 제대로 갑니다. 그 계절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채비만 들고 오시면 언제든지 손맛 보고 웃으면서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바다의 불꽃, 볼락이 깨워주는 낚시의 참맛. 사계절 중 딱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짜릿한 특권. 남해에서 즐겨보세요. 네, 정말 전투적으로 하루 종일 낚시를 하셨습니다. 12시간 만에 육지로 돌아오셨는데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해 보이죠? 아니 그럴 만도 한 것이 넣었다 하면 뭐 5마리까지씩 네. 쭉쭉 계속 올라오니까 아마도 저였으면 하루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이 집에 반찬 재료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반찬이 다 떨어졌는데 선산 낚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해에는 정말 다양한 낚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선장님의 말만 들으면 누구나 강태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어떤 수학 여행 추억을 만들고 갔을지 전국시대가 찾아가 봤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학창 시절에 함께 즐겼다 잊지 못할 사랑의 수학여행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아, 피디님, 아니 우리 지역에 수학여행
온다면서요. 그치. 원주하면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수학여행 선택지를 너무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일단 이 친구들이랑 즐기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나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지역을 알아야겠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뭘 좋아할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오는가, 뭐 경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서울에서 오나? 더 멀리서 와요. 더 멀리서요? 멀리면은 뭐 땅끝마을 완도. 중국입니다. 에? 중국이요? 글로벌 시대인 요즘 수학여행의 풍경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멀리서부터 찾아온 외국 손님들의 의미 있는 원주 방문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머나먼 타국에서 원주까지 찾아온 학생들. 오늘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러 왔다는데요. 아니 원주에 우리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왔는데 글쎄 그 주인공이 중국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네, 엄청 많이 왔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저희가 여기 너무 뭔가 보시다시피 제15회고요.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지는 좀 오래됐어요. 저희 2014년부터 진행을 해서 벌써 15회고 이런 문화예술 교류 행사 진행하면서 중국 친구들이 이 행사 참가하기 위해서 원주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이번 원주 수학여행에서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준비한 문화 교류 행사인데요. 중국의 문화예술을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 오늘이 바로 그 실력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처음 왔겠지만 원주는 진짜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주에 이렇게 와보니까 어때요? 来源州我觉得很开心，源州很好玩。前天还下雪了，玩雪我玩得好开心。 하지만 한국에 온 기쁨도 잠시.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아이들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이 원주에 방문해 주셨는데 원주를 선택해서 수학여행을 오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我们参加这国际交流活动，主要是培养孩子们的国际视野，希望孩子们通过这些交流来学到一些自己成长的知识，培养孩子们有爱国之心和国际交流之情怀。 여긴가? 아우 여기 있네. 아니 우리 한국 친구들은 또 어디 꼭꼭 숨어서 연습을 하고 있나 했더니 여기에서 지금 리허설을 한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는요 실력이 거의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친구들 여기에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리허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매 눈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원주까지 온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준비한 게 있다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어요? 오늘 그 한중 문화예술 교류에서 이제 국악 공연을 어떤 각오로 무대에 서겠다. 오늘 온 중국분들한테는 저희가 한국의 대표니까 더욱더 이제 국악을 좀 더 잘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인데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걸까요? 국악에 이어 K-팝까지 준비 완료! 자 여러분 그럼요 저의 이 전문 분야 나왔습니다. 이 댄싱머신 박경유. 중국에서도 통하는 법. 야 이게 있어도 혼연일체 같잖아. 마치 같은 걸그룹인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우리 당황했니 친구들아? 당황했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중국에서 사실 이 K-팝의 열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오늘 이 구역의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여기에요. 여기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떤 무대 준비했어요? 오늘 라인 댄스 전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우 라인 댄스 또 내 전문 분야잖아. 춤하면은 내가 또 빠지지 않잖아요. 자 중국 친구들에게 좀 어떤 라인 댄스의 매력을 좀 선보여주고 싶어요? 라인 댄스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니까 이번에 새로운 장르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위풍당당 유쾌하게 춤사표를 던진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온 친구들은 따로 있는데 어째 너희들이 더 즐거워 보인다.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줄까 이런 게 우리 선생님들의 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고민 하나 해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댄스 동아리가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2019년도에 저희 아이들이 라인 댄스를 처음으로 이제 배우고 익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 좀 풀고 힐링하는, 그다음에 한중 청소년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양국 간에 어떤 좀 이렇게 끈끈한 네. 우정이 유지되기를 바라서 준비했습니다. 네.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무대 뒤의 감동은 기분 좋은 긴장감. 오늘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 모닥불 켜고 하면서 했던 장기자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기자랑이 지금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중국 친구들의 장기자랑, 한국 친구들의 장기자랑 모두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 떨리고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15회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드디어 그 막이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준비한 감미로운 국악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어서 중국 아이들의 화려한 전통 무용이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 포문을 연 전통과 전통의 하모니. 두 나라만의 매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무대죠. 야, 우리 중국 친구들 진짜 먼 길 떠나와가지고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무대 내려온 소감이 좀 어때요? 안녕하세요。今天我也很荣幸能参加这次的演出。我想说，这次的演出真是精彩纷呈，特别是一开始的国乐交响乐，里面的乐器很多我都是第一次见，让我感到很新奇、很独特。也欢迎韩国的学生们来我美丽的家乡中国常熟看一看。감사합니다。 올해 한중 문화교류 행사에는 4개의 한국팀과 10개의 중국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배우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교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중국 친구들이 이 원주에 와서 좀 무언가를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만남이 사실 우리 원주의 친절한 학생들이 가장 좋은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출렁다리라든지 한지 테마파크, 기후변화 홍보관, 뭐 레일바이크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가지만 잠깐이라도 친구들하고 만나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기억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창 시절 가장 소중한 추억을 꼽는다면 수학여행을 빼놓을 수 없겠죠. 수학, 학업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처럼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야,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여행의 밤이 이제 어느 순간 깊어져만 가는데요. 오늘 이 수학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공연을 본 소감, 또 공연을 한 소감은 좀 어떻게 돼요? 我来韩国跟韩国的小朋友一起参加这个中韩的这个艺术交流活动，然后我非常的开心。刚才我上台前也听到了韩国小朋友们的演奏，演奏的非常的有民族特色，然后不失传统，音乐非常的美妙。然后音乐是不分国界的，我们可以用这些乐器在国际上来交朋友，所以我希望韩国小朋友可以来中国跟我们一起交流。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좀 증진시키고, 반대로 저희 아이들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좀 확대돼서 양국 간의 청소년이 좀 친하게 프렌드십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가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네, 멋진 무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벌써 15회째라고 하는데요.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축전 현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수학여행을 와서 그냥 관광지 좀 둘러보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 볼거리 가득한 멋진 공연을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 줬는데요. 정말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네, 한국을 대표를 해서 공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이 연습을 했을 것 같은데 중국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한국으로 수학여행으로 온
온 이 중국 학생들이 멋진 추억을 남기고 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우정을 다지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